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기업 김하진 멘토입니다. 오늘 질환지교 시큐리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르면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안에 상반기 반기 보고서가 공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일단 지난해 이 반기 보고서가 보고가 됐던, 공지가 됐던 날짜가 8월 14일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현 시각 8월 8일입니다. 그래서 6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르면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안에는 이 상반기 반기 보고서 공지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이 기간 안에 공지가 나온다면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그 부분이 뭐냐면 2분기 동안 우리 질환지교 시큐리티가 다양한 사업 다각화를 좀 여러 가지로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사주 매입 같은 주주 환원 정책까지도 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일단은 주목을 해볼 줄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그냥 포털 사이트에 질환지교 시큐리티라고 검색만 해보셔도요, 질환지교 시큐리티 관련된 중소기업 관련된 이런 보안 내재화를 돕는다, 정보보호 지원 사업 선정됐다, 그리고 이렇게 또 내려다 보시면 방상 부분의 모바일 출입 통제 사업까지 키운다 해가지고 6월자로 이때 당시 이제 2분기였죠. 이때 당시 이런 부분들도 좀 어느 정도 이슈가 되긴 됐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실적에 좀 반영이 됐는지, 정말 이 사업 다각화가 통했을지를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선 지금 이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보시면 우리 주가 또한 굉장히 변동성이 요즘 들어서 이렇게 좀 변동성이 좀 커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이유 자체는 우리 질환지교 시큐리티의 어떤 개별적인 악재 때문에 이렇게 최근에 주가가 조정이 나왔던 건 아니고요. 이 시장 자체가 좀 변동성을 많이 좀 가져가고 있는 그런 장세입니다. 오늘도 보시면 이 코스피, 코스닥 모두 둘 다 좀 좋지 못한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어요.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모두 외국인과 기관들이 좀 매도세를 강하게 던지고 있는 그런 장세입니다. 그리고 이랬던 게 가장 컸던 게 사실 8월 5일자였죠. 이때 여러분들 이 코스닥 차트를 같이 보시면 8월 5일날 여러분 종가 기준에서 지수가 무려 11.3%나 빠졌어요. 지수가 11.3% 빠졌습니다. 거의 종목처럼 지수 자체가 빠졌어요. 그래서 요런 굉장히 좀 좋지 못한 시장 자체가 엄청난 대폭락장이었기 때문에 우리 질환지교 시큐리티 주가 또한 종가 11% 빠지면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매크로적인 수급으로 인해서 주가의 변동성이 나왔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고, 그나마 좀 다행인 건 바로 다음날부터 기술적인 반등들이 좀 어느 정도 나와졌어요. 그렇지만 애당초 시장에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좀 소외가 되어 있는 상황은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빠졌던 주가만큼 사람들이 관심을 갖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빠진 만큼 주가가 다시 회복을 해주는 모습엔 어려움을 지금 현재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자사주 매입 관련돼서 이제 거의 좀 끝나간다, 그리고 중소기업 보안 내재화 돕는다를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다뤄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선 시장에서 왜 이렇게 요즘 이런 좀 변동성을 크게 가져가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가장 먼저는 미국발 경제 지표들이, 고용 관련된 지표들이 우리의 생각보다 좋지 못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일본에서 지난주 0.25%죠. 죄송합니다. 0.25% 금리 인상을 때렸죠. 그래서 이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는 일본 은행들의 다양한 행동들이 나오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아직까지도 큰 변동성을 겪고 있습니다. 보시면 일본의 니케이 지수 또한 이때 당시 금리 인상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니케이 지수가 쭉 밀렸다가 다시 이렇게 좀 그나마 좀 반등을 해주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 자체가 아까 우리가 보고 왔을 땐 일본 은행의 총재가 금리 인상을 하였다라는 그런 이슈를 보고 왔다면 이제는 이 부총재가 나와서 시장의 불안정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하지 않을 것이다, 당분간은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발언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에다 가지오 일본 은행 총재죠, 금리를 0.25% 올리면서 이게 끝이 아니고 0.5% 이상까지도 올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시사를 했고, 굉장히 좀 이 비둘기적 스탠스를 취했는데, 갑자기 이번엔 이 우치다 시니치 일본은행 부총재가 금융시장이 불안하면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 있다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생각보다 너무나
너무나 이 시장이 막 너무나 세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 굉장히 당황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총재, 금리 인상을 했던 총재가 뒤로 쏙 숨어서 본인 부하 직원인 부총재를 앞세워서 시장을 좀 진정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가져가고 있죠. 자, 그래서 어찌됐건 뭐 금리 인상하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했지만 이런 발언으로 하여금 이 N달러 환율은 큰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고, 여러분들 보세요. 요때 당시 갑자기 이렇게 상승해서 이 상승폭이 굉장히 큰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 이 8월 7일 그리고 8월 8일 이렇게 오전 9시까지만 국한돼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아 보이지만, 자, 요때 요 선을 기점으로 해서 쭉 당겨보면요, 약 145N입니다. 그리고 요 최고점 기준으로 이렇게 가시면요, 147.5N과 148N 딱 사이에 위치했어요. 그러면 그냥 단순 산수만 놓고 봤을 때 금리 인상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고작 3N밖에 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전히 아직까진 이 시장에선 이 기대감보다는 훨씬 더 우려감을 뭐 다른 말로 공포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요 부분이 더 이 위험 자산 시장에 훨씬 더 크게 좀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일본이 금리 인상을 0.25%밖에 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시장에서는 오버하지?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일본은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제로금리 정책들을 펴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선 일본이 금리를 인상을 하더라도 약 0.1% 안팎으로 인상을 할 것이다 라고 대부분 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0.25%를 인상을 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2배가 넘게 상회하는 금리 인상치를 발표를 한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좀 이해하시기 쉽게 여러분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요, 만약에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0.25%씩 움직이잖아요. 자, 근데 0.25%를 금리 인하할 줄 알았는데 2배가 넘어가는 0.5%, 0.6%, 0.75% 이렇게 갑자기 한 방에 인하를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혹은 인상을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시장의 충격은 0.1%를 예상을 하고 있다가 0.25%를 때려 맞으니까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지금 이 주식시장에서 팽배히 확산이 되고 있는 우려감과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요게 지금 현재 계속해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느 쪽이 조금 더 우세하다라고만 놓고 본다면 아직까지는 우려감이 조금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어제 간밤에 미국 주식 증시가 이렇게 끝났어요. 처음에는 좀 환호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를 하다가 그래도 이 우려하는 요 매도 세력들이 더 강했기 때문에 지수까지 결국엔 쭉 밀리면서 장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오늘 장에서 우리나라 증시를 또 괴롭히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드리고, 우선 우리 질환지교 시큐리티 관련돼서 8월 14일에 지난해에 반기보고서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르면 이번 주 혹은 다음 주에 공시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공시가 올라오는 대로 저희 대기업에서 업데이트를 도와드릴 테니까 다음 영상도 집중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